네, 안녕하세요. 주식구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HLB그룹 파트 5,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의 사명은 에너지 솔루션즈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용의 끝까지 보시면은 조금 다소 HLB 주주님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HLB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HLB의 대표이사이자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 이사직을 맡고 있는 이 진양곤이라는 분, 이분이 우회 상장을 통해서 모든 회사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명들을 보면은 다 재밌습니다. 여기 현대 HLB 같은 경우에는 현대 라이프포트 이 회사를 우회 상장을 한 거고요.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사이언스, 그 다음에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G3BNT, 그 다음에 HLB 제약 같은 경우에는 시트리라는 회사, 그리고 생명과학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솔루션즈. 어때요? 보시기에 다 이게 리보세나님이라는 가남? 이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회사가 있어 보이세요? 라이프보트, 구명정이죠. 넥스트 사이언스, 이거는 분석 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을, 그러니까 사업을 갖다 문어발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솔루션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생명과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제약도 시트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약도 크게 의미가 없다. 매출액은 늘고 있지만 그 적자를 갖다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액이 늘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이상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HLB 생명과학 일단은 뭐 여기도 어느 정도의 17% 정도의 가격을 상승을 했어요.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HLB 리보세라민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거를 필두로 그룹들이 전부 다 올라갔습니다. 자, 시가총액 보시면은 1조 5,300억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매출액 보세요. 535억. 그나마 2년 전에는 1,000억이었는데 530억이에요. 시총이 1조 5,300억인데 매출액이 535억이다. 그나마 이것도 흑자도 아니고 적자입니다. 적자. 자기 매출만큼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이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죠. 무슨 생각이신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뭐 부채 비율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받고 뭐 전환사채를 받고 뭐 계속 투자를 계속 받으니까요. 근데 유보율도 뭐 좋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BPS 같은 경우에는 2,578원. 지금 주가도 상당히 괴리율이 높습니다. 자, HLB 사장에 이주영 전 한불 화장품 대표가 영입이 되었다. 왜 이럴까요? 생명과학이잖아요. 생명과학. 생명과학 회장에 과학회장에 한불 화장품 대표가 들어왔어요. 뜬금없죠. 한의원에 갔는데 거기 대표 원장이 자동차 영어방이에요. 자동차 영어방 출신. 어떻습니까? 이 한의원 전문성 있어 보입니까? 말이 안 되죠. 좋아요. 뭐 전문 경영인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의약품 회사에 제가 HLB 그거 말씀드리면서 얘기하셨죠. 진양곤이라는 이 사람. 이분은 의학 과정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그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도 대우전자 출신이다. 재밌죠?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의약품 자체가 쉽지 않고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뒤로 뭐 데이터를 조작을 하든 말든 알 수가 없습니다. 사장들 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자, HLB 생명과학이 또 1,000억 원의 주주선 BW 발행을 했죠. 그리고 유동성 확보로 성장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행사가액은 11,925원. 지금 주가보다 낮죠. 이거 행사할지 안 할지는 뭐 어쨌든 간에 자기들 선택입니다. 이거는 신수 인수권 부사세라는 거는 그 가격대가 시행하려는 그 당시의 주가가 더 높으면 시행을 하는 거고 스톡옵션이랑 비슷해요. 그냥 안 할 경우에는 회사에 가서 야 우리 그냥 이자 받는 거에서 원금 내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 받고 끝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주주는 손해지만 채권자들은 손해볼 이유가 없다. 이게 통설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HLB 그룹 자체가 개판은 5분 전으로 막 돌리고 있잖아요. 사업들 막 확장하고. 그러면 이거 중에 정상적인 게 지금 흑자가 나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오로지 리보세라닙 하나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채권단도 무사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BPS는 회사의 청산가치입니다. 주당 회사의 청산가치. 지금 이 한 주당 우리가 주주들이 15,000원에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파산이 났을 때 2,000원밖에 주당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주는 채권자에게 후순이죠. 후순인데 채권자들이 이런 전환사채에 대해서 회사가 다 주고 나면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건 과연 얼마일까요? 기대도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뭐 자회사 또 HLB 셀이란 게 있나 봐요. 뭐 여기는 뭐 체내용 지혈제를 한다. 지금 보면은 간암 치료제에서 뭐 생명 쪽만 약 관련된 것만 얘기해 볼게요. 지혈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HLB 제약은 비만 치료. 그죠? 그다음에 뭐 고혈압 약 같은 그냥 전문 의약품이 있긴 한데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그죠? 자, 비만 치료, 지혈제, 그다음 무슨 뭐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죠. 모든 것들이 다 지트리비엔트 무슨 뭐 안과 관련해서 이 간암하고 전혀 연관이 없잖아요. 종합병원이에요, 이거. 전문성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데 전부 다 하나가 아니라 거의 종합병원. 우리가 아는 무슨 화이자나 이런 진짜 초대형 빅파마 정도의 사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의아스럽죠. 셀트리온도 이렇게는 안 해요. HLB 생명과학, 네오켄 바이오와 의료용 대마 들어가는 것들 의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대마 테마 튀우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가 있었다. 뭐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요. 저기다. 자, 양호각 그 상호 양해각서 MOU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뭐 제재 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그냥 기사만 썼다 뭐 이렇게 느끼면 되는 거고. 자, 뭐 유방암 적응증으로 한 뭐 파이로티닙을 갖다가 국내 임상 3상을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중국 내에서 시판이 되고 있는 걸 갖다가 국내 도입 본격화한다. 뭐 이거는 간암이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뭐 유효성을 입증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것도 좋아요. 뭐 어쨌든 간에 3상을 승인받아서 진행 중인데 완료가 되는 데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237억 원의 규모의 전환사채를 갖다 취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HLB 제약이 발행한 걸 갖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237억 원. 자기들 내에서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제약과를 갖다가 사온다. 그럼 이 제약도 전환사채를 갖다가 가격이 있을 거죠. 지금 그 가격대보다 충분히 분명히 낮을 겁니다. 낮으면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생명과학이 전환을 해서 높은 가격에서 팔아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만 손해다? 주주, 개미들만 손해다. 그죠? 자, 80억 규모에 또 갑자기 폐기물 뭐를 하고 있대요. 생명과학인데 폐기물을 하고 있어. 그 전문성이 전혀 없죠.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생명과학 이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에너지 솔루션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에너지 솔루션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폐기물에 대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 거기다가 갑자기 노마드 2호에 대해서 100억 원의 규모로 취득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웃긴 게 지금 생명과학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의료에 대해서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성장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1,0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갖다 구주를 상대로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갖다가 줬는데 여기서 뚝 떼서 투자조합을 갖다가 인수를 한대. 조합을. 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말이 안 되죠. HLB 진양권 사장이 뭐 했습니까? 자기들 갖다가 그 리보세나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죠?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 안 하고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돈 날렸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인베스트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근본 없는 회사예요 사실. 자 보시면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HLB 생명과학의 사업의 개요, 에너지 사업, 의약품 유통 사업, 그 다음에 바이오 개발 사업. 황당하죠? 생명과학이니까 뭐 지혈제, 뭐 신약 연구, 간줄기 뭐 이런 거 해주면은 뭐 괜찮을 걸 생각했나봐요. 그런데 이 SCO가 뭐냐 보니까 뭐 조명등 개선 사업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죠. 발전 시설. 자, 구 뭐라고 했죠? 에너지 솔루션즈. 여기 있는 인원들을 갖다가 사명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그 노동법에 걸리죠. 막 자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신에너지 재생사업. 자, 의약품 유통사업. 유통 뭐 의미 없죠, 이런 것들. 뭐 이런 애들 적어놔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자, 바이오 사업. 이것도 의미 없죠. 바이오인 공간, 줄기세포 치료제, 지혈제. 또 뭐 대상을 보면은 계열 회사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또 HLB USA예요. HLB USA. 난리 났죠. 그냥 지들끼리 막 오만 거 다 하고 있죠. 계열사 뭐 읽기도 그러네. 엘리바르 뭐 하여튼 뭐 그렇네요. 자, 매출 현황 보시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의약품 유통 사업이 80%입니다. 바이오 개발 사업 없어요. HLB 셀이라는 또 자회사가 이걸 하는 것 같은데 의미 없죠. 그 다음에 HLB 생명과학은 어마어마하게도 신재생 에너지야, 그 다음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생명과학이야? HLB 에너지로 지었어야지. 자, 리보세라님만 보고 생명과학이랑 HLB 사고 계신 분들 지금부터 분노 폭발하실 겁니다. 또 저를 욕하셔도 할 수 없지만 이건 팩트예요.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 원재료 매입 현황 한번 보세요. 보시면 100%가 태양광이랑 에너지 사업입니다. HLB 생명과학에서 원재료를 갖다가 매입을 한 게 이런 겁니다. 뭐 시나 어드밴스 이것도 뭐 의약품을 갖다 유통하는 거니까 사서 팔았겠죠. 뭐 이런 거고. 근데 여기가 매출액의 80% 이상을 차지를 한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니까 적자가 그따위로 나는 겁니다. 1조 시총이 1조 5천억인 회사가 가남 약으로 주가를 개같이 띄워놓고, 그죠? 결국은 500억도 안 되는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에너지, 태양광, 심지어 의약품 제조도 아니고 의약품 유통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유통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는 계속 날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부터 조금 충격적이실 거예요.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님이라는 거는 부광약품에서 권리를 양도받은 겁니다. 사온 거죠. 사온 거예요. 이게 400억 정도를 주고. 그리고 파이로티닙, 아까 그 유방암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이건 간암이고 이거는 유방암이죠. 이 유방암은 중국 항서제약한테 로열티 주고 사온 겁니다. HLB 생명과학이. 여기 보시면 계약을 종료하는 날짜가 적혀있죠. 유효투표 만료까지. 그 다음에 비용 지급 만료 시점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얘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광약품이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로열티 주고 권리만 양도받은 거. 대상 지역도 보시면 중국은 제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대한민국 안에서 항서제약이 하는 유방암에 대한 권리. 리보세라님 여기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부광 측으로부터 양도 400억을 주고 받았다. 뭐 계약금 다 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HLB USA랑 또 이걸 하고 있다. 그죠? 웃기죠? 파이로티닙 항서제약에게 계약을 체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49억 2,900만 원을 줬다. 로열티는 별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 지금 임상 3상이에요. 임상 3상 진행 중. 그러니까 로열티를 준 게 가격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통과했다 그러면 좋죠. 근데 언제 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뭐 반기인데 이미 매출액이 그죠? 158억이 났어요. 158억. 158억이 났는데 매출 원가가 173억이에요. 돌았죠. 이런 걸 갖다 주가를 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적자 회사에 투자를 한다? 뭐 가능하죠. 바이오인 경우에는 적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 바이오 회사가 일반적으로 적자인데 약 하나를 갖다 식약을 개발을 했어요. 그럼 이게 약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흑자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남들이 하고 있는 걸 갖다 로열티를 주고 권리만 가져오는 권리만.
리보세라닙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직원을 보시면 없죠. 생명과학이랑 연관된 직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에너지 10명 있고 바이오 1명 있고 뭐 바이오 이 1명 뭔지 모르 경영관리가 12명이나 있습니다. 심지어 경영관리가 12명, 경영관리가. 앞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은 11명인데 관리가 12명이에요. 여러분 이거 계속 사서 보유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HLB를 또 가져와 봤습니다. 현대라이프 보트. 현대라이프 보트도 뭐 바이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리보세라님에 대해서 권리를 가져온 거니까 중국에서 뭐 시판되고 있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이거는 지금 부광약품에서 그냥 연구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돈만 주고 사온 건데 왜 얘들이 HLB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이 83%가 체외 진단 의료기기죠. 이거 코로나 우리나라 올해 초에 팬데믹 터졌을 때 엄청나게 많이 팔렸으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또 인수한 자회사 에임이라는 곳에서 만든 거. FA였나? 하여튼 뭐 이 하여튼 자회사 인수한 거 그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만든 게 여기에 그냥 연결로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HLB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뭐 리버세라니 중국 로열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39억밖에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상품 매출 의미 없죠. 구명정 이런 거. 그 정도 있고. 자, 리버세라님도 또 웃긴 게 여기 보면은 계약 상대방을 갖다가 또 돌리고 있어요. 또 돌리고 있어. 뭐 캐시플로우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HLB USA라고 그랬잖아요. USA. 아까 USA한테 누가 해줬습니까? 생명과학이 해줬잖아요. 근데 생명과학이 해준 걸 갖다가 다시 HLB가 뭔가를 또 해주는 겁니다. 지들끼리 난리 났어요. 그냥. 보시면 여기 돼 있죠? 47억 원을 줬다. 아까 뭐 얼마의 로열티를 주고 했던 거를 갖다가 HLB를 줬던 거를 갖다가 다시 HLB가 HLB 생명과학한테 보전을 해준 겁니다. 이거 기가 차죠. 직원 현황 보시면 HLB에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LB랑 생명과학이랑 리보세라님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얘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없어요. 항서제약이랑 그 다음에 부광약품 이들이 하고 있는 라이센스 로열티만 가져온 거예요. 로열티. 향후에 이게 실제로 된다고 하더라도 판매에 대해서 판매 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로열티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될 것 같으면 400억이 아니라 4천억 이상을 줘야죠. 그죠? 한미약품 이런 거 계약 걸린 것만 봐도 조 단위에서 몇 천억 단위로 걸립니다. 기술 이전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작게 나온다는 거는 충분히 의심해볼 여지가 있죠. 그리고 사업 부분에 아무것도 없다. HLB 생명과학 아무도 의학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금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HLB 인베스트 만들었죠. 21년 5월 당사가 출자해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바이오 헬스컵 등 유효한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뭐 이런 하고 뭐 M&A IPO 그러니까 계속 늘려가겠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돈은 HLB가 리보세라믹으로 투자 받고 그 돈을 갖다 유용을 해가지고 인베스트 자회사인 인베스트 물어주고 인베스트가 M&A 해서 몸집을 불리겠다. 언제까지? 리보세라믹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HLB 사업 보고서를 보면 제조 서비스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생명이랑 그 의학이랑은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금융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래도 HLB 생명과학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리보세라닙이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중국 관련된 약이죠.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어요. 중국에서 개발된 간암 약 이게 미국에 사용할까요?
지금 정세 국내에서도 사용할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약이라면 빅파마가 다 가져갑니다. 미리 얘기를 해요. 한미약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자, HLB 생명과학 뭐 보시면 똑같죠? 역시나 애들이 안 좋기 때문에 올려서 팔아먹고 전환사채 발행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주가 띄워가지고 뭐 얘기해서 또 팔아먹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또 해가지고 주가 전환가액 떨어뜨린 다음에 팔아먹고 전환가액 또 떨어뜨린 다음에 팔아먹고 떨어뜨린 다음에 팔아먹고 떨어뜨린 다음에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아마 미전환 사채 양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시총이 1조가 넘는다? 1조가 넘으면 증거금 100%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재산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재산이 2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2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을 가면은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신용등급이 빵이라서. 그런 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HLB 생명과학도 그렇고 HLB 제약도 그렇고 지금 다 증거금 100%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총이 1조 5천억인데 매출액이 5천억, 500억. 그죠? 5천억도 아니고 500억이면 거의 3%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시총에 비해서 매출액이 3%도 안 나오고 거기서 적자니까 심지어 적자인 거면은 존속 가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상한 식으로 문어발을 하고 기대감을 띄우면서 리보세나림 하나만으로만 지금 작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투자받은 돈으로 갖다가 바이오 의료진을 갖다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상하게 옵티머스 이런 거에 들어가서 돈 날리고 그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HLB도 셀트리온 그룹과 마찬가지로 의심이 되는 부분 상당히 많고 HLB가 무너지게 된다면 연쇄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자회사들 정말 문제가 크게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나이의 강심장으로 전환사채들이 팔아먹을 때 이럴 때 타이밍만 보고 들어가서 하는 거 외에는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살려주는 구간이 많이 있긴 했죠.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 버틴 사람 몇 명이야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올라올 거라 생각해서 매수를 했어. 근데 여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여기에 물리신 분들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계속 버텼는데 계속 이게 기간이 끌어진다?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향후에는 주식시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개잡주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네요. 어쨌든 오늘도 HLB에 대해서 이제 하면 할수록 제가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주주들을 농락하는 회사들은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상패예요. 코오롱 티슈진 때도 그랬고 신라젠 때도 그랬고 제가 항상 경고했던 종목들은 특히나 의약품 이런 관련들 그리고 본업에서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름만 달고 다른 거 하는 애들 한의원인데 들어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영업왕이 대표인 그런 회사들 분명히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